자, 어제 오늘 우리가 인제 어제 연애님이 퀴즈를 내주셨는데 어제 퀴즈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을 봐 보면 어저께 인제 퀴즈 내는 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시드머니를 대비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올파포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 내용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헬리오시티 때하고 파크리오 때하고의 분위기가 또 어떤가를 또 같이 동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주식 비중이나 현금 저축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게 좋을까?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게 좋을까? 근데 세대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명확해 보입니다. 둔촌주공 때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일련의 대규모로 들어왔던 대단지들의 영향과 같이 비교를 해 보는 게 도움은 되겠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도 인제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헬리오시티 아마 기억을 나실 겁니다. 헬리오시티 때 이슈가 터졌던 게 뭐냐면, 팔사가 전세가가 5 억이 안 되는 집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었고요. 실제로 5 억도 안 나와서 지금 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봐 볼까요? 그때 성동구에서 인제 이쪽 신축 단지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는 세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 헬리오시티를 임사 등록하신 분도 있었어요. 임사 등록하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인제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 버렸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년 12월 이렇게 보시면 5 억, 5억 4천, 뭐 6억 2천, 5억 7천, 뭐 이렇게 지금 거래된 내역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 6 억도 거래된 것도 보이고 5억 이렇게 거래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생각보다 전세가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돼 있었고, 이때 당시에 매가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는 인제 초반에는 인제 거래가 안 되죠. 근데 인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점부터 봐 보면은 16 억이 좀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15억 이상부터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서 현금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신축은 올라간다, 신축은 대세다, 이런 이 바람이 불면서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가 가능했던, 앞전에 갭 투자를 해서 현금을 모았던 갈아타기 수요로 기존의 1 주택자가 갈아타기든 이런 수요가 신축으로 몰리면서 이 후반부부터는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 그러다가 인제 중간에 한번 꺾이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대세 22년 하반기에 꺾이는 현상이 돼서 헬리오시티도 그거를 피해갈 수 없이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중요한 포인트는 9,500 세대라는 큰 세대가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됐고, 이때 성동구에서 우르르 넘어오는 상황도 됐었습니다. 5 억대 아파트 전세라고 해서. 그런데 이 후폭풍이 들어오고 나서 2 년이 지난 시점에 인제 조금씩 인제 상황이 또 변화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20년 넘어서서 21 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세가가 어떻게 5억 선에서 8 억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갱신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임사를 등록한 데들은 이제 뭐 그대로 뭐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전세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억으로 오르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인제 역전세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전세가가 이제 훅 떨어지는 구간까지도 인제 23 년에는 한번 역전세 현상까지도 헬리오시티가 이 상승장의 모든 아이템들 모든 현상을 다 받아들였죠. 그래서 5억 전세를 받던 사람이 8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가 폭등, 그다음에 임대차 3 법이 발의되면서 인제 폭등의 영향, 갱신권을 쓰면서 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의 세입자들의 전세 가격이 이중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게 헬리오시티 사태고, 그리고 나서 전세가가 한번 폭락을 하면서 역전세가 생기면서 전세 대금을 못 내주는 집주인이 생기다 보니까는 또 정부에서 다급하게 전세 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사태까지 벌어진 게 헬리오시티 사태입니다. 헬리오시티 사태. 그리고 인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이 헬리오시티 위에 자리 좋은 파크리오. 파크리오 옆에 지금 보면 진미크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파크리오도 한번 봐 보시면 좋은 게, 파크리오까지 가면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요번 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각자의 기억이 인제 뭐 인제 쪼금씩 다르니까. 예, 여기가 30 평이 표시가 안 되네. 전세가가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전세가가 인제 처음 이렇게 인제 표시된 구간을 봐 보면은 전세가가 4억 5억 11 년도에, 예, 11 년도에 4억 선, 4억 중반, 비싸면 좀 5억 뭐 요 정도의 거래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인제 매가도 함께 같이 봐 보면은 8억 선이었습니다. 매가가 8억 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요거를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이 8억 에서 4억 선, 이제 한 뭐 55% 60%의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아파트 값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데리켓 바운스가 한번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시장 쭉 꺼지는 상황이 됐고, 최경환 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도까지 거래가 완전 뚝 끊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주장 초기에는 가격이 16억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때 매입하신 분들이 좀 덜어 있는데, 이때 매입하신 분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는 현상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거기로 인한 변동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들고 계신 분도 있는데, 좀 최근에 여기에서도 17 년에 10억에 매도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봐 보면은 전세로 월세로 놓으시고 매매 8억에 하시고 전세 매매. 여기 보면 11년 11월에 8억 6천에 매수하신 분이 중간에 한번 12억에 파시고, 그다음에 12억에 사신 분이 18억에 파시고, 이런 변동치가 생기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거래도 일어나면서 상승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12억에 파시고 그다음에 18억에 파시고 전세 9억을 놓고 현재는 28억 선, 이렇게 움직임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차트에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리먼 브라더스 끝나고 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보다 전세로 살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커지면서 요 구간에 보이시나요? 요 구간? 요 구간에 보시면은 갭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전세가 9억 3천에 매매가 12억 5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갭 3억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구간으로 가버리죠.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규제가 인제 들어가고 이제 변화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제 투자의 흐름이 꾸물꾸물 들어오고, 그리고 요번에 인제 세 대세상승장으로 넘어올 때 앞전의 상승장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앞전에는 20대 30 대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치열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20 대부터 부동산을 했지만 그때 부동산 가면은 "네가 부동산을 한다고? 네가?" 이런 분위기였고, 요즘에는 딱 요번에 상승장에는 20 대든 30 대든 진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무조건 환영을 했었죠, 상승장 때. 30 대여도 뭐 20 대여도 막 설득해서 막 매매하게끔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돼? 폭발을 하는 거죠. 여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가파르게. 수요층이 그냥 일만 하던 20대 30 대는 직장 다니기에 급급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딱 들어오면서 20, 30, 40 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대세 상승이 쫙 와 버린 거죠. 파크리오가 그런 차트를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 때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꺾이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좋다 보니까는 다시 또 가파르게 인제 한번 이제 꺾임을 이용해서, 이 꺾임이 '매수세의 찬스다.'라고 하니까 갈아타기용으로 거래가 바짝 또 일어나는 현상도 보이긴 합니다. 송파에서 자리 좋다고 하는 몇 군데들 중에서 파크리오 절대적으로 무시 못하는 자리 중에 하나죠. 그러면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 두 시기가 입주한 시기가 달랐고 경제 상황도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헬리오시티는 대세 상승장의 한복판에 들어갔던 거고요. 파크리오는 입주하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의 영향과 그다음에 유럽발 리먼 브라더스 영향,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을 영향을 받으면서 아파트값이 쭉 빠지는 현상을 보였고, 헬리오시티는 입주하고 나서 대세 상승의 영향으로 쭉 올라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두 아파트가 시장의 상황이 명확하게 다를 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인제 '둔촌주공을 해석하면 좋겠냐.'라는 부분들도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은 또 어떻게 보면은 헬리오시티처럼 대세 상승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대세 상승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누군가는 "내년에 뭐 대세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하니깐 이런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들도 있기도 하고 실거주 거주자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거래는 되겠지만은 '강보합으로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강보합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고, 내년에는 급등을 하기에는 쪼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깐 2025년 전반까지 돼 버렸는데,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이 흐름을 체크를 해 가면서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눈치 보는 은행들, 과연 올 연말까지만 그렇게 눈치를 보고 내년에는 돈을 확 풀 것인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년 1 분기까지도 돈을 그렇게 묶어 놓을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아파트값의 영향은 확실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요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인제 임장가는 신의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